반갑습니다. 자, 서로 인사하시고. 네.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강의를 저녁 6시에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또 우리 대전에서 오시는 또 출퇴근 하시는 선생님이 또 3시 되면 일찍 가셔야 되거든. 그래서 그분을 배려하는 차원, 이벤트 차원에서 좀 일찍 하고, 오늘은 제가 좀 늦게 퇴근하니까 또 그때 또 상황 봐서 저녁에 한 번 더 할지 아니면 저녁에 도담을 나눌지. 사실은 어제도 저녁에 제가 치킨 쏠라 그랬거든. 치킨 쏠라 그랬는데 저 단체 미팅 때문에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서 삼겹살로 대신한 거거든. 그걸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조금 전에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확인했듯이 말문 3-3부터예요. 그분까지는 이 주제가 이렇게 포함되는 거니까 한번 적어 볼게요. 이거 적으셔도 좋아요. 후보들은 서양사에 있어서 이렇게 기독교가 독자를 똑바로 적어요. 기독교가 이거 새벽에 명상하면서 제가 새벽 1시에 잠깐 떠오른 글이에요. 그래서 적어놔 본 거예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쓰이면서 서구 문명을 발전시켰듯이 우리 한민족의 대동단결은 크게 하나 되는 겁니다. 대동단결을 위한 응집력은 무엇이 있을까? 일종의 리포트처럼 응집력, 여기에 말문 들어가시는 분은 9가지 화두 그 과제 말고 그건 기본형이고, 요게 요번에 들어갈 사람, 다음 주에 들어갈 사람한테 서양사에 있어서 기독교가 정치적으로 쓰이면서 서구 문명을 발전시켰듯이 우리 한민족의 대동단결을 위한 응집력은 무엇이 있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각자 찾아서 저하고 리포트 형식이 돼도 좋고 메모 형식이 돼도 좋아요. 과제를 풀듯이 숙제, 주관식입니다. 저한테 도담을 나누면서 후보들은 이걸로 차를 마시면서 도담을 나눌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인들의 무너진 요 가치 상실감, 상실은 어떻게 부활시키겠는가? 요걸 종식하고, 가치 상실은 어떻게 부활시켜 주어야 옳은 것인가? 요거 가치 상실, 요거를 소멸하고 가치관을 진화시키는 거예요. 정립해서 가치 상실감을 소멸하고. 그래서 현대인들의 무너진 가치 상실은 어떻게 부활시켜주고 업시켜줘야 옳은 것인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조금 전에 요 유튜브 켜기 전에 인간의 사유가 시작된 사유, 이 사고라고 해도 좋아요. 이 진리 체계니까 사유는, 이 사유는 종교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가 시작된다라는 건 인간한테 사유의 체계가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거든. 요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신석기 말로 본다고. 이렇게 신석기 말려. 요게 우리 인류 역사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요런 문화가 있다면, 이미 청동기 때는 엄청나게 종교가 부활해 있을 때고 재정일치였으니까 요 종교가 태동한 건 신석기 말렵이에요.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고조선, 홍산문화 일체를 다 신석기 말렵으로 잡아주시면 공부하는데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해동불교가 1700년 정도 됐거든. 그리스도가 200년에 약간의 오차는 있어요. 그리스도도 1700년에서 1900년 정도 되고,
또 해동불교도 1700년 정도 되거든. 이걸 토탈 전체 툴로 2000년의 종교 역사를 볼 때 그 신이 인간의 사유에 개입된 건 요렇게 종교가 시작되고 개입된 걸 신석기 말렵으로 보시면 된다. 그렇게 정리해서 종교와 그 다음에 도, 그 다음에 생명의 인식, 체계, 사유, 사고 이런 것들이 틀이 잡혀 나가는 시기로 봐주시고 요렇게 유튜브 시청자분들한테 요 명제를 함께 내주는 건 이건 유튜브 시청자들이 보고 헷갈리지 말고 현대참선원에서 추구하는 신법 아주 핵심 수련인데 말문 수련 들어가기에 앞서 요런 명제를 리포터 형식으로 풀어도 좋고 저하고 문답 형태로 옛날에 그리스 철학자들 문답 형태로 이게 변증법이거든. 해결에 그게 대화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마침 깨달음을 플라톤하고 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는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일본의 조동종의 선법이 다 대화로 하는 거거든. 선종이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그걸 추구하는 건 아니고 주관식으로 여러분하고 도담을 나눌 거예요. 요걸 푼자가 민족의식과 인류애를 염려하는 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문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다 하고 공심의 주인공 후보다 해서 말문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한번 싹 지우고 갈게요. 공부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 인류사나 세계사에 인류사와 세계사에 신이 개입되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신이 개입되고 안 하고는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굉장히 우리 인류애를 느끼고 민족사를 걱정하는 데 있어 신의 개입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종교 이면에는 신이 개입이 있었고 또 모든 이권에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의 이권에는 또 역시 종교와 신의 개입은 있어 왔거든. 그런데 그 신의 개입이 건강한 가운데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대의를 품는다면 우리 홍익 사상과 이념을 전달하는 홍익 보살들이 훨씬 더 많은 큰 틀에서 정의로움과 아름다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자, 그러면 오늘 공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공부는 아주 상식선에서 들어갈 거예요. 어제 인터넷 강의에서 마음편을 공부했는데 그게 약간 좀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직업이 마음을 연구하는 연구가이자 마음을 가르치는 가이드예요. 교육가이고. 그래서 마음 가이드 측면에서 전달자의 위치에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명제를 업과 습이란 이렇게 적어 볼게요. 이렇게. 보통 우리가 업을 말할 때 이 두 꼭지를 적어 놔 볼게요. 업 한 꼭지랑 이렇게 습 한 꼭지랑. 이거는 공부는 절대로 어려우면 안 됩니다. 공부는 아주 쉬워야 돼요. 업은 인간의 가진 마음이에요. 이렇게 인간의 버린 마음이 아니고 가진 마음이 우리는 업이라고 해요. 가진 마음. 이 가진 마음이 우리 삶을 엉키게끔 해주는 조건이에요. 가진 마음. 이렇게. 그 다음에 습은 인간의 몸그릇이에요. 이렇게. 몸그릇인데 몸그릇 안에 담겨 있는 세포 덩어리를 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습에 찌들린다. 이렇게 할 때 관념화된 습관화된 버릇 자체가 찌들리는 건 여러분들 세포에 찌들린다라는 거예요. 세포에. 그래서 인습 자체 인간의 습관이 이 세포 그릇, 몸그릇에 배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익힐 습자고. 그래서 업습을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몇 자만 읽어볼게요. 과제 한번 같이 봅니다. 우리말에 너 참 업 두껍다 혹은 다 내 업이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갖고 업이라고 말하고 또 습이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업과 습을 다룰 때에는 우리가 불교의 원리를 인용할 수밖에 없어요. 업습이라는 말을 쓰는 종교는 단연코 불교에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상식선에서 불교의 원리를 인용할 수밖에 없는데 사전적 의미예요. 불교에서는 전생에 지은 악행이나 선행으로
말미암아. 불교 텍스트에 이렇게. 원래는 전생이 아니라 전세라고 해야 됩니다. 불교에서는 전세, 앞에 세상, 전세에서 악행이나 이렇게 선행으로 말미암아 인과에 놓이는 인과유를 말해요. 인과유를 말합니다. 이렇게. 이게 사전적음이에요. 선행, 악행이나 선행, 인과유를 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악한 것이 많이 쌓여 있으면 악업이 도래해서 자기의 삶을 악업에 엉키게끔 하고, 불교 텍스트예요. 또 선행을 많이 쌓았을 때는 선업을, 그 선업이 풀어져서 부귀하고 존귀한 거룩한 그런 삶이 전개되고, 이런 뜻이에요. 물론 이런 말도 큰 틀에서 보면, 요 텍스트, 불교 텍스트 큰 틀에서 보면 분명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진짜 업은 그런 개념으로 정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왜냐하면 업은 사람의 가진 마음을 말함이고, 밑에 이렇게 살짝 보기로 꺼놨어요. 업은 사람의 가진 마음을 말함이고 습은 사람의 세포이기 때문이다. 요게 우리가 주로 도 닦을 때 보면, 나는 업습이 두터워서, 업장이 두터워서, 나는 업이 강해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누구라도 한 번쯤은 해봤고, 암이 막 확 갑자기 걸렸거나 죽을 병이 걸리거나 막 하는 사업이 잘 안 될 때, 내가 무슨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무슨 업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가진 마음을 이렇게 또 표현해 볼게요. 다른 텍스트로. 이 도라는 건 이렇게 딱 두 꼭지가 있어요. 이렇게 버림의 도가 있고, 이렇게 가짐의 도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선업이 되고, 버리는 거. 도는 딱 두 꼭지밖에 없어요. 내가 텅텅 비어서 버리느냐, 아니면 내가 텅 빔 속에 욕망과 탐욕, 어리석음으로 꽉꽉 채우느냐,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진 자는 업이 되고,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서, 버린 자는 이렇게, 버린 자는 그 업이 선업이 되어요. 그래서 당연히 다음 생에는 이 선업의 인과율에 놓일 거라고. 좋은 배를 빌리고 좋은 조건 속에서 좋은 구도자가 될 거예요. 큰 스님이 되고 큰 성각자가 되고 성직자가 되고, 이런 개념으로 이 도는 버림의 도가 되어야지, 반드시 가짐의 도가 되면 집착과 고통이 끊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 볼게요. 밑에 두 줄 적어놨죠. 업은 사람의 가진 마음을 말함이고, 사람은 몰라요. 업이 뭔지를. 업은 간단해요. 업이란 사람의 가진 마음이다. 요때 마음이다 이러니까 또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평상시에 글을 크게 적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이해해 주시고, 사실은 깨알 같은 걸로 이렇게 해볼게요. 적어 나가면, 제가 마음 가이드, 마음 전문가라니까, 교육가고, 이렇게 마음이란 요 깨알 같은 글씨로 적으면 한 페이지 다 적을 수 있어요. 요 사람의 가진 마음 이런 거 아니에요. 마음이란 요렇게 이렇게 지난날의 발자취가 여러분 마음이에요. 살아온 지난날의 발자취.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은 1초 전에 거도 여러분 마음짜리예요. 지나온 건 전부 다. 근데 이 지나온 지난날의 발자취라면 아주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니까 아주 조금 더 마음을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마음은 지나온 과거이다. 이렇게 지나온 과거이다. 이렇게 또 디테일해졌어요.
그럼 또 마음은 지나온 과거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이다. 자, 또 디테일해졌어요. 이렇게 과거의 기억이다. 자, 마음은 제가 마음 연구가라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마음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가의 입장에서, 또 마음을 가르치는 교육가의 입장에서 이 마음을 저처럼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의 내리는 사람은 드물 거예요. 물론 전문가들도 많겠지만, 요 기억이다 했죠. 기억 속의 정보다. 요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음을 정의를 내립니다. 마음은 이꼬르 정보다. 요게 여러분 마음자리입니다. 마음은 정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정보예요? 뇌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고 입력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과거의 정보입니다. 일체의 정보의 힘이 여러분을 유린하고 농락하는데 급급한 거예요. 마음 이꼬르 정보다. 그래서 마음은 정보다. 어떤 정보죠? 여러분 지나온 삶의 정보다. 이렇게 삶의 정보다. 마음은 여러분 삶이 없으면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몸이 태어나기 이전에는 마음이 없었어요. 몸이 응애하고 태어난 이후부터 가짜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요 정보가 어떤 힘을 갖고 있냐면, 이 정보는 두 가지 축을 이룹니다. 물론 마음은 동시성이 있어요. 여기 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정보는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한 축이, 요건 안 보고 해도 돼요. 여러분이 여기 최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교재에 이렇게 동시성을 갖고 있는 도표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주 디테일한 개념이고, 요 축이 무슨 축이냐면, 이 정보가 요런 게 있어요. 가짜 마음의 한 축이 있고, 요렇게 본래 마음인 진짜 마음의 한 축이 또 있어요. 요렇게 마음은 요게 진짜 마음이거든요. 요렇게 가짜 마음 상대적인 거. 이 정보는 진짜 정보가 있고 진짜 마음, 가짜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정보는 환의 체계로 있는 것이 있는 거로 드러나는 게 본래 마음이고, 이게 진리거든. 깨달음이니까. 원래 깨달아져 있으니까. 요 가짜의 축은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체계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저 산이 자연이 아름답다고 누가 생각하죠? 본인이. 근데 저 산은 원래 아름답지 않습니다. 산은 그대로일 뿐이에요. 그냥 그대로인데, 인간의 요 가짜 마음, 가진 마음이 예쁘다, 아름답다, 좋다, 훌륭하다, 따뜻하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관념화된 정보의 프로그램이, 습관화된 버릇이 그렇게 단어화하고 인식화하고 사고화해서 그렇게 틀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산은 그대로일 뿐이에요. 거기에 추하다 탁하다를 인간의 욕망과 마음이 만들어 놓았다고. 산은 그대로예요. 저 별빛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별은 그냥 빛일 뿐이에요. 거기에 별이 아름답다, 달빛이 곱다라는 관념을 인간의 가진 마음이 심어 놓았다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살아온 지난날의 삶의 발자취를 마음 이꼬르 정보다. 어떤 정보죠? 삶의 정보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없으면 마음도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삶이 존재해야만 여러분 마음이 존재한다니. 이거는 불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보는 두 축이 있는데, 가짜 마음이 있고 본래 마음이 있어요. 진짜 마음이. 근데 여러분들은 이 본래 마음이 진짜 부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에 저는 본래 마음하고 가짜 마음, 즉 진짜 부처와 가짜 부처 싸움만 시켜 놓았어요. 제가.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는 본래 부처, 진짜 부처가 승리를 합니다. 참된 나가 가짜 거짓된 나를 밀어낼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오늘의 업습을 한번 연구해 볼게요. 마음은 정보다. 요거를 꼭 각인시켜 놓으십시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마음은 정보다. 어떤 정보? 삶에 대한 정보다. 따라서 내가 응애하고 몸을 받기 이전에는 마음이 없었다더라. 몸이 생긴 이후에 마음이 생겼다더라.
그런데 본래 하나님 마음은 존재했었고 거기에 켜켜이 업과 습으로 쌓여버린 가짜 마음이 태동한다더라. 요게 가짜 마음이에요. 이게 불변이라니까. 요 가짜가 자아가 조각난 채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삶을 유린하고 농락합니다. 또 읽어볼게요. 저 업습 2개 딱 적어놓은 거 보시고 따라서 사람의 마음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본래의 마음이고 또 하나는 가짜의 마음이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업은 철저한 가짜 마음을 말합니다. 저 본래 마음은 본성에 다 있고 가짜 마음은 업에 다 있어요. 가짜 마음은 거짓이고 모순이다. 거짓된 나니까 새카만 시커먼 새요. 그리고 철저한 자기 기만이다. 따라서 가짐의 마음이고 집착의 마음이 곧 업인 가짜 마음이다. 요 가짜 마음이 적어볼게요. 이렇게 가짜 마음이 진짜 마음. 요걸 본래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2번, 1번. 이 가짜는 거짓이고 모순이에요. 이렇게 철저한 자기 위선이고 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짓과 모순된 위선된 가짜 마음은 자아 자체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는 힘도 없고 정직성에도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가짜 마음은 거짓이고 모순이다. 그리고 철저한 자기 기만이다. 따라서 가짐의 마음이고 집착의 마음이 곧 업인 가짜 마음이다. 사실 가짜 마음은 힘이 없다. 그리고 지독한 모순을 동반한 채 언제나 가질 수 있는 탐욕의 가능성에 집착을 한다. 그게 바로 업이다. 가질 수 있는 탐욕의 가능성에 집착하는 것. 이게 바로 업이에요. 가진 마음. 따라서 업은 가짜 마음에 뿌리를 둔 생각과 정보를 업이라고 보면 된다. 즉, 더 쉽게 말해 업이라는 것은 잘못 살아온 자기 삶을 표현하는 말인데 여러분의 가짜 마음 속에 저장된 기억을 업이라고 말할 뿐이다. 요게 조금 전에 말한 그 가짜하고 요 2축이 있죠. 요게 요렇게 생산됩니다. 또 요렇게 해볼게요. 이 가짜는 요렇게 또 생산됩니다. 생각과 느낌으로. 이 생각은 의식에 요렇게 뿌리고 생각은 또 느낌은 우리 감정의 뿌리예요. 이렇게 감정, 이렇게 슬픔, 더하기 기쁨, 요 자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 2축이 또 이렇게 의식하고 느낌, 생각의 뿌리는 의식 자체고 느낌의 뿌리는 감정 그 자체예요. 슬프고 기쁨을 주관하는. 이렇게 2축으로 또 갈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 이꼬르 생각과 느낌이다. 정보를 풀어버리면 생각과 느낌이에요. 업의 본능은 엉킴이다. 엉킴. 철저하게 얽혀버려요. 그리고 엄청난 구속력이 있다. 안으로 당겨버려요. 고통으로. 살짝 당겨서 고통에 엉키게끔 하는 힘이 있어요. 즉, 한번 담아두고 엉킨 것들은 쌓아둘 줄만 알지 본능이기 때문에 슬기롭게 풀어낼 줄을 모른다. 본능에 반대되는 게 본성이잖아요. 요거 본능은 당기는 힘이 있어요. 본성도 당기는 힘이고 요 당기는 힘은 긍정과 평화예요. 이렇게 조화에 다 있기 때문에 이 삶은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하다는 거예요. 이 본능은 안으로 당겨버리면 부정을 만들어버려요. 생산하고 이 부정은 평화에 반대되는 거예요. 파괴의식. 그래서 굉장히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본능적인 욕구의 삶은. 그래서 엉키고 쌓아둘 줄만 알지 슬기롭게 풀어낼 줄을 모른다고. 이 풀어내는 자체는 본성이에요. 본성, 본래 성질. 그래서 업은 무조건 버리고 비워야 하는데 그것을 풀어내는, 이게 불어내는 일 오타예요. 풀어내는 방법이 바로 수련 그 자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업이란 담아두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마음에서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생각을 해보라. 자신의 마음속에는 온갖 가짐과 집착으로 만들어진 거짓된 자기가 형성되어 있다.
이 가짐과 집착이 고통의 뿌리예요. 또 적어볼게요. 가짐, 집착 요거. 요게 고통의 뿌리라고. 요거 없으면 고통 자체가 없어요. 인간의 가진 마음이 집착을 생산해내고 집착 자체는 고통을 끊임없이 엉키게끔 만들어서 생산한다는. 그래서 가짐은 집착의 나를 만들고 집착은 또다시 또 다른 아상과 틀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생각을 소멸해서 진정한 자유를 찾길 바란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완벽하게 여러분이 상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부분상이 있고 완전한 상이 있어요. 어차피 행복은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읽기만 할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만드는 것이므로 상을 끊는 주인공이 되어 하루하루를 늘 깨어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체험해야 할 첫 번째 진리입니다. 늘 깨어 있는 것. 요렇게 정리하고 업은 요렇게 마칠게요. 2부 조금 쉬었다가 습을 해볼게요. 자, 요렇게 1부 마칠게요. 업은.